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하면 오징어를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최근 들어 어획량이 급감해 위판 물량도 4년 만에 10분의 1로 쪼그라들며 전국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직접 잡은 수산물만 파는 강릉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상가 수조에서 오징어 수십 마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오징어를 보기 어려웠지만 최근 조금씩 잡히며 판매하는 상점들도 눈에 띄는 겁니다. 20마리에 한 2만 원씩도 막 하고 이랬잖아요. 많아서.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마리 10,000원 정도 꼴이었는데 옛날에는 엄청 많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수요가. 예. 그때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오징어 남획을 비롯해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 수온 상승에 따른 어장 변화까지 이어지며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의 오징어 위판 물량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정의용 의원의 국감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오징어 위판 물량은 지난 2020년 8,732톤에서 2021년 6,310톤, 2022년 3,525톤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486톤,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615톤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경기 인천고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오징어 위판 물량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들어선 오징어목의 한치가 주로 잡히는 제주보다도 오징어 어획량이 적어졌습니다. 오징어를 주로 포획하는 이 채낚기 어선에 대하여 감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사업이라든가 바다숲 조성 사업, 그리고 종묘 방류 사업을 확대하여. 오징어 하면 강원도가 떠오르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일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강원도 오징어의 어족 자원 회복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전교조 간 갈등이 격화하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그것도 학교에서 교육감과 교원단체가 충돌한 모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양양고등학교에선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전교조와 교육청 간 충돌이 빚어지며 신경호 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다쳤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서는 춘천, 영동은 동해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28일 기준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5% 내려 10월 들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전주보다 0.23% 내려간 가운데 39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원주는 0.09%, 속초는 0.06% 하락했습니다. 춘천은 0.09% 상승한 가운데 24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고 동해는 0.04% 뛰며 9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수사 이틀째인 어제 서울 강남에서 현역 군인인 유력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치한 거니까. 화천군 화천대교 아래 북한강입니다. 경찰들이 강변을 살핍니다. 잠수부들은 강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다리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돼 수색에 나선 겁니다. 물 위로 시신 일부가 떠오른 것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틀에 걸쳐 수색을 벌인 결과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시신 일부는 첫 발견 지점에서 600m 정도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사체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경찰은 북한에서 떠내려온 시신인지 토막 시신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발견된 시신 일부의 형태 등을 고려해 사망 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던 중 서울 강남에서 유력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30대 후반 군인으로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왜 살해하셨나요? 지인하고 어떤 관계 되시나요?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시신 일부를 모두 찾을 때까지 북한강 일대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포항시가 강원도 동해 삼척과 함께 국내 최초의 수소 특화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포항이 발전용 수소연료 전지 분야에서 글로벌 수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특화 단지 지정의 의미를 포항 MBC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은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강원 동해 삼척은 액화수소 저장 운송 분야의 특화 단지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우선 2028년까지 포항에 1918억 원을 투입해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발전용 연료 전지 분야의 수소 특화 단지를 지정하여 국내 수소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화 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 이전 시 보조금을 2% 가산에 지급하고 산업용지 수의 계약을 허용하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업을 포항으로 모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지원책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수출이나 기술 개발, R&D 쪽으로 더 개발을 하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035년까지 수소기업 70개를 유치하고 연료전지 부품 소재 국산화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차 및 수소 트랩용 연료전지, 수전의 시스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연구 개발, 또 인재 양성, 기업 유치까지 총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소 특화단지 지정으로 포항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와 바이오, 수소 이렇게 세 가지 산업의 특화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지역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강원도가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수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어선업과 양식업, 수산 가공, 유통, 항만 등의 수산업 전반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첨단 정보통신 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 수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 공포했습니다. 강원도는 해양수산부가 현재 스마트 수산업 분야의 AI 장비와 로봇, 드론 등 각종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 2026년도 예산안과 수산업 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스마트 수산업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 시즌 2경기만에 남겨둔 강원FC가 리그 준우승과 함께 아시아 축구연맹의 챔피언스리그 무대 진출에 도전합니다. 강원FC는 오는 9일 오후 4시 반 수원FC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23일에는 강릉홈에서 포항스틸러스와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승점 61점으로 리그 2위인 강원은 3위 김천과 승점이 1점에 불과해 준우승을 두고 남은 2경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한편 강원이 리그 준우승을 하면 준우승 상금 2억 원을 획득함과 동시에 내년에 아시아 축구연맹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가 원주시 소투면 장양리 공영차고지에 설치돼 오늘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합니다. 충전기 2기를 갖춘 원주 장양 액화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으며 하루에 수소버스 약 1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국비 등 총 7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원주에서는 문막휴게소와 문막진운휴게소에 이어 세 번째 수소 충전소로 오는 5일 개통되는 시내버스 50번 노선에 수소버스 4대가 도입됩니다. 철원군 횃불 전망대가 오늘 준공식을 열고 6일부터 30일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이 기간 하루 선착순 480여 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입장비는 무료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조명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철원구는 94억 원을 들여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한탄강에서 평화통일의 소망을 담은 횃불 전망대를 선보인다며 다음 달부터 정식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2050년까지 지역 산업단지에서 쓰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꿉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산업단지별 전력 수요를 분석하고 공급 계획을 마련합니다. 또 수열 에너지와 거두 일반 산업단지, 기업 혁신파크 등 신규 개발지를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는 RE100 단지로 조성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레일바이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해마다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명소를 자리매김했던 정선 레일바이크 이용객이 줄자 개장 20주년을 맞아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관광 아이디어와 건축 디자인 분야로 나눠 오는 25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18개 팀에 총 1,2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랭지에서 생산된 배추로 직접 김장을 담그는 제7회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오는 8일 평창군 진부면 송어축제장에서 개막해 17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절임 배추 140톤, 총각무 10톤이 마련됐고 비용은 절임 배추 7kg, 양념 3kg에 62,000원, 총각김치는 절임 총각무 5kg, 양념 2kg에 69,000원으로 직접 버무려 현장에서 가져가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 배추는 모두 평창에서 생산된 고랭지 배추로 지난해 4만 명이 방문해 148톤의 절임 배추를 소비했습니다. 네, 화면에 송출이 고르지 못했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